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애가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때릴 때는 뭐에 의해서 때릴까요? 야, 너 있잖아. 평소에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너는 그냥 운전면허 취소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를 못해요. 자, 거기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될 법 중에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요. 행정기본법 8조에 이게 규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 영조가 사도세자를 어디에 가둬서 죽였어요? 뒤주에 가둬서 죽여요. 뒤주에 감금, 치사.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뒤주에 감금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법에 있었나요? 법에 있지 않았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영조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거를 인치주의라 그래요. 인치주의. 자,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 왕들이 사냥을 갈 때는 그 사냥 인근에 있는 마을을 다 우선 거기 있는 주민들을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냥을 했어요. 그게 무슨 법에 왕이 사냥을 할 때에는 거기 인근 주민들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법에 있었나요? 아니면 왕이 그냥 오늘 사냥하고 싶으니까 좀 해라 이렇게 했어요. 후자죠. 그러니까 그냥 왕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세자 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생겨요? 이게 불안하죠. 내 삶이 예상이 안 돼요. 내가 뒤주에 갇혀 죽을지 아니면 장롱에 갇혀서 죽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이 사냥을 하고 싶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왕이 언제 사냥을 하게 돼서 내가 언제 쫓아나가게 될지 이런 것들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삶이 지속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해서 1789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먼저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야, 빵 내놔. 그래서 야, 국민들에게도 권리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게 인권이고 기본권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서 미리 규율이 되어 있으면 내가 이 법률을 보고서 언제 내가 이런 생활에 피해가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법치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 법으로 좀 미리 해두니까 내 삶이 좀 편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법치주의예요.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볼까요? 만약에 법치주의가 적용됐다 그러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때에는 뒤주에 갇혀서 죽인다는 게 미리 어디에 있어야 돼요? 법에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만약에 내가 사냥을 하고 싶으니까 니네 좀 나가라 할 때에도 왕이 사냥을 할 수 있는 요건,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요건 등이 미리 법에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규율되어 있어서 백성들이 그 법을 미리 읽어보고 이때는 좀 비워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비워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한테는 이렇게 보상해 주겠구나. 이런 것들이 법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자,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죠.
자, 국가 통치기구에게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통치권. 그러면 얘네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죠. 선거라는 걸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하면 입법부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미리 법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각의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인치주의에서 법치주의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뭔가 행정청이니까 좀 센 애죠. 얘도 지 맘대로 야, 너 있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술 먹고 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술 먹고 운전했으니까 너는 면허를 취소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의해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게 뭐에 의해서?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도로교통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 도로교통법의 제정 취지는 뭐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통치기구인 입법부에게 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튀어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누가 만든 거예요? 국민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교통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법 관계의 근거법이 되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와서 자, 얘한테 10억을 주고 말고 어떻게 조율하고 이런 거를 규율하는 법. 이 법은 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민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사법원에서 얘한테 징역 3년, 그 다음에 너는 구속,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규율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형사법이 된. 그러면 경찰 공무원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직에 가는 친구들은 요걸 공부해요. 우리 소방 친구들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이게 행정법 관계가, 이게 행정법 관계, 형사법 관계, 민사법 관계.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케 했다는 이 하나의 행위로 법률 관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서 자, 이 행정법 관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은 뭐예요? 이 행정법, 도로교통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시켜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이렇게 되죠.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여기 민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은 지금 누구의 이익을 보전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는. 얘의 이익.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익.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얘는 사익. 이제 국어 시험이에요,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요거를 그러면 사익의 반대말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공익이에요. 아, 잘했어요. 이게 바로 공익이더라. 이게 공익이네요. 아,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행정법은 공익을 위한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법이에요? 사익을 위한 법이니까 사법.
그렇죠? 그럼 여기는 공익을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법이에요. 공법. 행정법은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법 중에 행정법을 배우는 거예요.